각 반지 그릴 때 썼던 도구들을 설명하는 베이직 004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도 안 봐줄 줄 알았는데 제 동영상이 좀 제법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무려 구독자도 1명이나 계시고 아주 좋습니다. 그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상당히 기분 좋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클릭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봐주십니다. 행복합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 숨기기를 했었죠. 객체 숨기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얘를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있죠. 숨기고 꺼내고. 자, 한번 꺼내볼까요? 자, 꺼냈더니 아까 막 썼던 게 있네요. 사실 이 동영상이 1편 2편 만들고, 그러니까 각 반지하고 각 반지 설명 만든 다음에 각 반지에서 썼던 도구들을 좀 깊게 설명하는 베이직, 이렇게 동영상을 3개로 구성하고 있는데, 세 번째 동영상을 제가 어제 만들다가 다 만들고 나서 편집하려고 했더니 마이크를 안 켰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었죠. 근데 그때 또 이상한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망했어요. 지금 한 4번째 똑같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숨기는 걸 다 꺼냈죠. 이제 숨겨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숨길 때는 선택하고 숨기면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숨겼던 걸 한꺼번에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꺼내면 작업이 힘들 때가 있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만 꺼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걸 길게 눌러서 요걸 쓰는 겁니다. 선택된 객체 표시, 숨겨져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꺼내겠다라는 거죠. 얘를 숨겨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숨겼던 게 나오죠. 거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 반전이 있네요. 반전, 선택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기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숨겼던 걸 꺼내고 안 숨겼던 걸 집어넣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죠. 이 옆에 자물쇠가 있죠. 객체 잠금도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죠. 하나, 둘, 셋, 4개, 5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기능도 똑같습니다. 숨겼던 걸 다 꺼내고. 얘는 잠그는 거죠. 선택하고 잠궈요. 잠그는 거는 잠근 객체 그대로 있고 선택만 안 될 뿐이죠. 얘를 오른쪽 누르면 잠금 해제고요. 얘는 그냥 잠금 해제예요. 얘는 오른쪽 왼쪽이 있지만 얘는 잠금을 해제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 잠근 다음에 요 녀석은 잠근 것 중에 원하는 걸 푸는 거죠. 누르고 원하는 거 선택하고 엔터 하면 얘만 잠김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거죠.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를 잠그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잠근 것과 안 잠근 걸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잠궜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뒤에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요 4개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말이 있나? 있네요. 근데 이 전구는 없잖아. A 숨기기, A 표시 모르겠네요. A를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나? 있나 봅니다. 쓰면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다각형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숨겨놓고요. 다각형은 여기 있죠. 이 동영상, 각반지 동영상을 찍을 때 저는 2번째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끝나는 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시프트 키를 누르고 쭉 올렸을 때 평평한, 이 다각형의 평평한 곳이 위로 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눌렀다면 얘가 뾰족해지죠? 그러면
작업하기 힘들어요. 난 이것만 필요한데 요거 아이고 폭파해서 난 요것만 필요하고 요게 평평하게 있어야 탑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다각형 두 번째를 썼었던 거죠. 자, 그럼 다각형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수, 수직 커브 주변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별 막 이런 게 있네요. 외접, 가장자리, 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장자리 뭐야? 아, 자 아무튼 이 여기 하나 둘 뭐 여기 별 이게 여기 옵션에 다 들어있네요. 외접, 가장자리, 별. 수직하고 커브 주면은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제가 굳이 설명을 지금은 필요 없는 걸 안 하는 이유는 헷갈리거든요.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막 딴 얘기로 막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이 각반지 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 그리고 자주 쓰이는 것만 설명을 합니다. 자주 쓰이는 거라기보다 굳이 지금은 알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거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움말 좋습니다. 플레이 버튼 되죠. 아주 좋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굳이 이 별과 뭐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다각형 설명으로 넘어가서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았죠? 변의 수 조절하는 거야. 이거 선택하고 숫자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 다각형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이 있다고 치죠. 이 사각형의 한쪽 이 커브를 사용한 다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끝점, 끝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뭐 얘는 뭐 중심에서 중심, 모서리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눌러보면 다 아는 거죠. 얘도 끝과 끝으로 그리는 거고. 별이야 뭐 별하면 5죠. 크리스마스 곧 오는데 별. 요렇게 쓰는 게 다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 넘어가도록 하죠. 지워버리고 그 다음 분해가 있죠. 다시 다각형 그릴게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 어떤 하나의 커브다 라고 하면 분해를 해서 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어떤 하나의 서피스다 라고 하면 분해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피스 추출이죠.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복사 예로 해서 그래요. 복사 아니요 하고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뚜껑이 떨어지게 되죠. 얘는 어딘가가 열린 폴리 서피스가 되는 거고요. 출력은 안 되겠죠. 막혀 있어야, 결합이 되어 있어야 그때부터 부피와 무게가 생기니까요. 자, 결합하고 그래서 뚜껑을 복사해서 떼어냅니다. 내가 선택한 서피스를 복사해서 떼어내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옵션에서 복사 예 한 다음에 더하기 표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선택하고 엔터 눌렀더니 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뒤를 돌려주고 그 다음 분할이 있네요. 분할은 이 커브를 분할할 때는 임의의 한 점을 이 커브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이용해서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작업의 순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라볼게요. 얘는 컬러를 살짝 바꿔줄게요. 지금 이 표시색에서 컬러를 바꿔주면 레이어는 그대로 기본값인데 컬러만 바뀐 겁니다. 물론 이 레이어를 바꾸면 같이 따라오긴 하죠. 근데 굳이 전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레이어를 바꾼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공부할 때는 막 이 난발 레이어 따로 하고 뭐 난집 레이어 따로 하고 그랬는데 좀 부질없었어요. 그래서 컬러만 바꾸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이렇게 있죠. 컬러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짠, 그리고 그룹 해제
뭐 그룹 배제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걸 그룹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요 컬러 색으로 선택 눌러주고 빨간색 아무거나 눌러주고 엔터 치면 빨간색만 선택이 되죠. 그죠? 그 다음 검정색만 선택도 돼요. 원하는 색 같은 색인 건 다 선택이 되죠. 그냥 컬러로만 구분해도 충분히 레이어와 같은 효과를 주길래 아 됐다 나는 레이어 안 쓸란다 그러고 그때부터 안 씁니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존중합니다. 레이어 써도 좋아요. 뭐 레이어 그때부터 만들어 쓰면 되니까. 자 어찌됐든 분할할 때는 일단 이거 먼저 할 텐데,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요새는 안 가르쳐요.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순서로 기억을 해요. 아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걸 눌렀었나? 아니야. 이걸 먼저 누르고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고 요렇게 하면 잘렸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우세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같이 수업할 때는 잘 되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중간에 순서 하나를 까먹는 거야.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을 만들어 봤어요. 대신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부끄럽거든요. 저는 부끄러워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부끄러움을 참고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면 빨간색이 얘로 잘립니다. 다시 검정색을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면 검정색이 잘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면도 하나 미리 그려놓죠. 커브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으로 자를 수가 있죠. 얘는 점의 집합인 거니까. 자 얘를 자를 거예요. 점으로 중간점, 짠, 중간점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중간으로 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분석 길이 8.973, 얘 길이 8.973. 곡선일 때도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립니다. 뭐 직접 해보는 게 좋죠.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 분할 점 중간점,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다시 분할 점 중간점 떴을 때 왼쪽 클릭 엔터. 길이 11.863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립니다. 자 그럼 자르기의 맨 마지막 정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 서피스 상에 존재하는 아이소 커브를 이용해서 자르는 거예요. 아이소 커브는 요게 이제 요 파란색 빨간색이 아이소 커브입니다. 어떤 요거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만 아이소 커브가 아니고 이 방향인 거예요. 방향. 이 빨간색 방향하고 파란색 방향이 막 뭉쳐져서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3배 짜는 걸 어떤 뭐 역사 교과서라든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C줄과 날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C줄이 U면 날줄은 V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정해 놓기를 V 방향을 빨간색, U 방향을 빨간색, V 방향을 파란색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라인으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회색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다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려면, 그리고 저는 뒷면 주황색이죠. 고동색, 주황색, 아무튼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똑같이 회색이죠. 이 설정은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뷰가 있죠. 이 뷰 더하기 누르고 또 더하기 누르고 해서 맨 처음에는 와이어 프레임 먼저 만져줄게요. 와이어 프레임의 개체의 서피스에만 UV가 있으니까요. 여기 특정 UV 색으로 맨 처음에는 이걸 거예요. 무슨 카톡이오지? 맨 처음엔 요걸 텐데 특정 UV색 사용해서 그래서 빨간색 선택해주고 파란색 선택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서피스일 때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이건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고 음영 상태죠. 여기 이제 음영인 거예요 현재는. 근데 오른쪽 누르면 와이어 다 뚫리게 되죠. 여기도 있습니다. 음영 와이어. 작업할 때 어떤 게 편한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편한 걸 골라서 편한 뷰의 형태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일 때도 빨간색 파란색 보고 싶고 음영일 때도 빨간색 파란색 보고 싶으니까 이제는 음영에서 바꿔줘야겠죠. 음영의 개체 서피스에 들어가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개체로 다시 가서 음영으로 가서 여기 모든 뒷면의 단일색 해서 저는 잘 안 쓰는 주황색을 뒷면 컬러로 했습니다. 이 앞뒷면은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마다 이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방향을 구분을 해 놓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U랑 V랑 하나 더 N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move, UVN 이동 뭐 이런 게 있는데 U랑 V가 어떤 하나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면의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게 UV였다면 이 면에서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한 방향인 거죠. 나 노멀 방향하면 또 아무것도 또 기억이 안 나. 아까도 이렇게 버벅거리더니 수직인 방향. 이 서피스에서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입니다. 현재는 평면이기 때문에 수직인 방향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평면이 컨트롤 포인트 편집으로 인해서 살짝만 뒤틀려도 지금 어떻게 뭐 이상한 공면이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N방향은 노멀 방향은 무수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서피스에 존재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요. 자, 그래서 UVN이 뭔지는 이제 살짝 아셨고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할 거예요. UVN 뭐 안 할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아이소 커브 빨간색 파란색의 아이소 커브를 사용해서 자르는 게 오른쪽에 있죠. 서피스를 아이소 커브로 분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 현재는 이쪽 방향으로 분할을 한대요. 근데 난 반대로 하고 싶어라면 전환 이쪽 방향으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아니야 나는 모두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이렇게 모두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됐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옵션에 축소 예 아니오가 있죠. 축소 아니오로 하면 이 그냥 면이 잘린 거고 각각의 정보는 살아있게 되죠. 얘도. 그래서 이 트림을 오른쪽 눌러서 언트림으로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원했던 작업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자른 후에도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축소 예로 한 다음에 자 아이소 커버가 달라졌죠? 뒤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컨트롤 Z로 딴 했더니 이렇게 돼 있다가 딴 했더니 꼭 옛날에 우리 자연 시간이죠. 제가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자연 시간에 플라나리아 혹시 기억나나 몰라요? 플라나리아는 막 머리를 반쪽으로 쪼개면 막 머리만 두 개가 되고 막 꼬리 자르면 또 하나 막 얼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반쪽으로 막 이 머리에서 이 아래까지 축 반으로 자르면 두 마리 되고 막 그런 플라나리아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플라나리아처럼 각각의 정보가 잘 있는 하나의 뭐 두 개의 서피스가 된 거죠. 편집이 자유로운 서피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축소 예를 했던 것 같아요. 축소 예를 해서 자릅니다. 자, 그러면 분할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자리는 솔리드의 가장자리가 있고 이런 덩어리의 가장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서피스의 가장자리가 있죠. 둘 다 아마 엣지라고 부를 거예요.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는 여기서 봤을 땐 선이지만 여기서 봤을 땐 점이죠. 뭐 말장난 같겠지만 이게 어떤 다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조금 듣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예, 잠깐 놓을게요. 다시 또 꺼내기가 몹시 귀찮았어요. 원을 그리고 이 원을 이용해서 어떤 반지스러운 걸 그렸다고 합시다. 어디 갔더라? 여기 있지. 이걸 할 때 옵션에 뭐가 있었습니까? 점개수 8. 점개수 8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점을 키게 되면 사실은 점 8개가 아니잖아요. 각각 뭐 4개씩 있을 텐데 이걸 하나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편집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얘기인지는 조금 이해가 오실 테고, 저도 정확하게 뭐 딱 떨어지게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네요. 얘를 여기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면이었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의 커브인 거죠. 직선. 하지만 여기 퍼스펙티브나 다른 창에서 봤을 때는 면인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얘기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살짝만 기억해 주세요. 자, 가장자리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래요. 그게 어디 있지? 여기 있지.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근데 맨 처음엔 커브인데 무슨 가장자리야. 어쨌든 한글 번역이 이상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개, 그 다음 4개. 자, 요렇게 하는데 일단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잠깐 잠궈 놓고요. 요걸로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자, 얘를 눌렀더니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열린 커브를 선택하래요. 폭발을 하라는 얘기죠. 다시 얘를 누르고 짠짠 눌렀더니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선택하면 만들어지죠. 하나하나 눌러도 되고 한꺼번에 드래그로 다 잡아도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개 눌러서 하는 건 로프트도 있었잖아요. 로프트랑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로프트는 클릭하는 위치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처럼 비슷한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각각의 위치를 달리 잡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야, 음영 나와라. 음영인데도 이상하게 됐죠? 뭔가 이상해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프트를 할 때는 클릭 위치도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얘랑 비슷하죠.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얘는 이렇게 떨어져야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합한 상태에서는 평면이니까,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죠. 물론 이 각각의 커브가 차수가 1일 때, 점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때, 커브가 점을 2개씩이겠죠.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점을 켰을 때 이렇게 생긴 거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다 결합되어 있을 때 얘를 누르면 평평하니까 당연히 만들어지죠. 대신 차이가 있죠. 이걸로 만들어지는 건 막히긴 하겠지만 점을 켰을 때 편집이 힘든 형태가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얘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딱딱 꼭지점에만 있죠. 편집하기가 쉬워집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 결합 먼저 시켜놓고, 아 결합 안 해도 되겠구나. 결합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이상하죠. 근데 얘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뭔가 헷갈렸나봐요. 결합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집니다. 좀 봐주세요. 뭐 좀 그렇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러지? 똑같은 동영상을 네 번째 찍어서 그런가? 자, 어찌됐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쉬운, 편집하기 위한 서피스를 만들고 싶었다면 이거, 뚜껑만 막고 싶었다면 이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살짝 내리면 평면이 아니죠. 그죠? 이럴 때는 얘를 못 써요.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니까요. 이럴 때는 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되고, 눌렀을 때도 이 위에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위에를 잘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도움말 꼭 확인해주세요. 자동 업데이트 체크해 놓으시고 도움말 누르면 반응을 하죠. 자, 그러면 가장자리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원형 배열, 어레이 폴라 어레이, 뭐 그럴 거예요. 원형 배열 여기 있습니다. 원형 배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원형 배열은 히스토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히스토리 저번에 써봤죠.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죠. 방향 표시하는 거예요. 짠 해서 그룹을 합니다. 그룹은 조인과 다르게 하나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선택해도 그룹이 됐으니까 나머지도 같이 따라오죠. 그룹 해제는 이걸로 그룹 해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룹 해놓고 얘를 내립니다. 그리고 원형 배열을 하죠. 선택하고 원형 배열, 원형 배열 누르고 이거 눌러도 돼요. 그냥 클릭 한번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원형 배열을 중심 0이죠. 그리고 대충 히스토리 기록 아무 때나 눌러주고 끝나기 전에만 누르면 돼요. 12 엔터, 뭐 엔터, 360도 확인해야 돼요. 엔터. 짠, 됐죠? 얘를 돌리면 따라갑니다. 이거 하니까 그런 생각 나네요. 무슨 뭐 한참 미술 과목 이름이 뭐더라? 그거 배우면 뭐의 3요소 하면서 리듬감, 율동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어찌됐든 이게 원형별입니다. 원형별은 히스토리가 적용이 되더라 까지입니다. 그 다음 로프트와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의 차이, 이거는 아까 했고요. 평면형 구멍 끝마금을 해보겠습니다. 이 반지 옆면을 그릴 때 요거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도 썼지만 여기 안에 있는 뚜껑 평면형 구멍 끝마금, 평면형 구멍 끝마금 캡을 했었죠. 발음이 잘 안돼요. 어쩜 좋아. 자, 우린 어제부터 12를 쓰고 있으니까 12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돌출을 한번 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다 결합이 돼 있을 때 이걸 쓸 수 있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결합이 돼 있지 않다면, 결합이 돼 있지 않고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평면이라면 어디가 평면일까요? 모서리가 여기,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노란색 모서리가 평면이라면 이 모서리는 이 커브가 겹쳐져 있지 않은 하나의 그 서피스의 모서리인데 커브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뭐라고 해요? 서피스를 생성할 평면형 커브 선택. 여기 커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막힙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면형 구멍 끝막음 설명은 끝이에요. 평면형인 구멍은 모두 다 막아주마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해봐야죠. 응용. 자, 뭐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작업하다 보면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그래요. 어떤 뭐 꽃의 나무 줄기 꽃의 줄기라든가 어떤 뭐 이게 좀 꾸불꾸불한 어떤 당초 문양을 그리고 싶었다면 돌출 어디 있어? 솔리드 아니요. 쭉 해놓고 지금 얘는 이쪽 방향은 차수 3, 이쪽 동그라미 차수 3, 이쪽은 차수가 1입니다. 점켜보면 알겠죠? 이쪽은 차수가 3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집이 가능하지만 이쪽은 편집할 게 뭐가 있어? 점이 양쪽에 끝에 두 개밖에 하나씩밖에 없는데 점이 하나, 점이 하나. 점이 여러 개지만 하나로 생각하죠. 편집이 끼케야 이겁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을 해주도록 하죠. 차수 변경을 하면 차수가 3이면 점의 개수는 최소가 4니까 만질 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탑에서 한번 만져보죠. 요래하고 요래 돌리고 건볼을 끄고 회전을 쓰겠습니다. 건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이제 건볼에서 여기에 동그란 거 이 홀을 하면 회전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 해가지고. 근데 뭐 전 예전에 저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했지. 자, 선택해서 요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가운데쯤 선택해서 요런 식으로 편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리저리 만지고 하다가 클릭 미스로 막 이렇게 됐어. 아주 미세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얘가 이제 뭐 대충 변형됐다고 치고 여기 어떤 한 점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씨 이거 평면으로 맞추려면 좀 깝깝하죠. 물론 뭐 이동 눌러서 점 해도 됩니다. 보면 어떻게 됐나요? 이상하게 씹혔죠. 물론 여기서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여기까지 보내, 이 Y좌표로만 이동해 라고 하려면 여기 투영 옵션을 씁니다. 한번 보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쩌다가 이 투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투영을 껐을 때 이동, 이 점이 위에 가서 철석 붙어버리죠.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게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철석 붙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거고, 철석 붙게 하기 싫어 라고 하면 철석 붙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영을 사용해서 다시 합니다. 투영을 켜놓고 얘를 이동할 거예요. Y축으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하얀색 보조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되면서 Y축으로만 이동을 하고 평평하게 맞춰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얘 지금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투영 켜져 있는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투시도 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얘를 여기까지 Y축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평면형 끝마감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 끝마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걸 쓰고 싶었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이걸 하겠지만 이 점을 다 선택해서 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죠. 아래로 정렬이 되나? 아니네요. 이건 개체만 되나 보네. 이거 말고 XYZ 좌표 맞추는 게 있었는데 여긴가? 여긴가? 잠깐만 끊었다 가죠. 잠시만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찾느라고. 자, 이 점들을 어떤 뭐 X면 X, Y면 Y, 뭐 Z면 Z 방향으로 정렬해 주는 게 있어요. 요 안에 요거 X, Y, Z 좌표 설정, 셋 포인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Y축 상으로 이렇게 요렇게 평평하게 Y축으로 정렬을 시켜야 돼요. 물론 뭐 Z축으로 그었지만 중요한 건 Y축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선택하고 얘를 누른 다음에 Y 하면 아까 선을 그려서 움직였던 것처럼 정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좌표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과한 예를 드느라 막 이렇게 쭉 내렸지만, 이게 정말 클릭 미스가 나면 아주 미세해서 이게 진짜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선택해서 여기 안 막혔을 때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죠 말로만 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살짝만 움직였을 때 얘를 끝마감을 하고 싶어요. 딱 눌렀어. 여긴 만들어지지만 뚜껑이 이게 아니죠. 여기 얘를 뚜껑 막아. 근데 어디야? 여기만 만들어지고 여기는 안 만들어지고, 메시지도 하나는 되는데요, 하나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메시지가 뜨죠. 그때 쓰는 겁니다. 그때 얘를 정확하게 조절할 자신은 없고 빨리 평평 만들고 싶으면 얘를 써서 이 Y축으로 정렬해야 돼 라고 아셔야 되겠죠. 지금은 절대좌표 구성평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현재 이게 나중에 합니다. 꼭 합니다. 저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좌표와 구성평면, 상대좌표, C플레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게 똑같이 겹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기본으로 절대좌표 돼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Y 해가지고 확인. 근데 좀 헷갈려. Y인지 X인지 해봐요. X 했더니 아니네. 그럼 뒤로 돌려요. Y 하면 되지. 뭐 어때요? 하나 더 하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네. 셋 포인트에서 4개의 뷰를 다 보죠. 요 프론트에서 보면 X축랑 X축하고 Z축이 있죠. X축하고 Z축이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으로 모입니다. 짠!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셋 포인트까지 보너스로 했고요. 평면형 구멍 끝막음은 설명이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똑같은 동영상을 3개씩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동영상들 저도 많이 봤죠. 물론 뭐 맨 처음에 공부할 땐 그런 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외국 자료들도 찾아보고 외국 얘들은 어떻게 그리나 궁금하고, 물론 영어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그걸 찾아보는데 한국 동영상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도 뭐 어떤 시간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이 만든 사람의 그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를 때도 있고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공부해요. 영어는 안 되지만. 그 설명하는 걸 보면 옵션을 다 안 써요. 막 이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거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짠 짜잔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옵션을 알아야 더 그리기 편합니다.
알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부울차집합 넘어가겠습니다. 부울차집합.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수학의 정석 그 배고 자던 그 책 맨 앞부분이 집합입니다. 저 역시 맨 앞부분만 더러웠죠. 저는 그 맨 앞에다가 맨 앞에 이 열면 파스 뭐 제일 파프 뭐 그런 거 보면 이 부직포에 본드 붙여져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안에 휴지를 좀 많이 말아 가지고 이런 얘기 정말 해도 되나? 이렇게 있으면 휴지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좀 더 해서 그 위에 딱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정석책을 딱 열면 베개가 되는 거야. 폭신한. 아, 요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아까 그 자르기랑 비슷하죠? 자르기랑 비슷한 얘기가 될 거니까요. 합집합 짠짠 엔터 하면 합집합이 됩니다. 붙죠?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 합집합은 중량 계산할 때 합니다. 출력 보낼 땐 안 해도 돼요. 뭐 어때? 중량이 필요할 때, 중량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중량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겹쳐져 있는 곳이 무게가 2배가 되잖아요. 근데 대신 출력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룹 지어서 출력집으로 보내요. 출력 잘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갖고 있는 FDM 방식, 적층식 뭐 3D 프린터도 되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뭐 큐라나 다른 그 심플리파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옵션에 이 겹쳐져 있는 걸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출력해 줘라 라는 옵션도 있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겹쳐진 대로 출력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차집합도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르는 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말을 하라고 그랬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니까 됐죠. 차집합도 똑같습니다. 얘를 뭐야? 너 뭐야? 그룹 돼 있네. 오늘 눈이 참 많이 오네요. 잠깐 저 방송이란다 녹화를 끊었다가 다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잠깐 어디 나갔다 왔어요. 눈 많이 오네요. 펄펄. 알게 뭐야. 자, 차집합 합니다. 차집합. 얘에서 뺄 거예요. 얘를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순서로 기억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것만 보고 저는 이제 이거 무슨 뭐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학원 갈 돈이 없었어요. 학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책만 사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쓸만한 책이 최성원 선생님의 라이노 3.0 뭐 주얼리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빼고는 나머지 책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고 나서 버렸거든요.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그냥 뭐 좋은 책이겠죠. 좋은 책이겠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폐지 여기 주워 가시라고. 굳이 제 책장을 이렇게 저랑 맞지 않는 책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 차집합 된대. 막 이렇게 빼면 된대. 막 진짜로 되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반대로 클릭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말을 만들었던 거예요. 빨간색 차집합 할 거예요. 얘로. 빨간색에서 뺄 거예요. 얘로.
그런 말들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속으로 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거 남들이 구경하면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서 혼잣말 쩐다고 막 대박 대박 막 이래요.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얘를 차집합 할 거예요. 얘로 엔터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교집합 뭐 옵션 뭐 그런 거 없어요. 교집합 가운데만 남겠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엔터 치면 아니네.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선택하고 핸들을 선택하면 엔터 키를 누르세요. 엔터 치고 두 번째 누르고 엔터 치고 이렇게 되네요. 얘를 먼저 선택했으면 얘를 누르고 교집합 두 번째 선택하고 엔터. 봐요. 할 거 먼저 선택하면 클릭 수가 한번 줄어든다니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얘를 차집할 거면 얘를 교집합할 거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먼저 선택하고 교집합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과 차집합을 섞어 놓은 게 있어요. 불, 연산, 분할. 오른쪽 버튼은 일단 무시하죠. 왼쪽 버튼을 눌러서 얘를 왼쪽 버튼 절단할 거 고르래요. 짠. 이렇게 하니까 자르는 개체는 그대로 있고 잘리는 개체는 교집합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어떤 제가 뭐 반지인가 그릴 때 이 차집합을 하고 난 나머지도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자를 수는 없잖아. 막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하고 그 다음 너 꺼져 하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아이고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해서 얘 또 지우고 얘 하고 나서 얘를 결합하는 이런 수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부울 연산 분할 할 거예요. 불린 자르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제가 발음이 몹시 좋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인지 스플릿이신지 좀 헷갈려서 좀 발음이 힘들어요. 한국말도 지금 버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르기, 불린 자르기, 불린 자르기.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르기 할 거예요. 얘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 자르는 개체는 살아있더라. 잘리는 개체는 요래 분리가 되더라 라고만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 벌써 막 48분이 지나가고 있군요. 얼른 합시다. 얘를 다시 꺼내죠. 얘인가? 다시 숨겨주고 요거 할 때가 아니고 이게 아니군요. 이게 맨 마지막에 그린 거였죠. 헷갈려. 다시 숨기고 요거 그릴 때 여기쯤 그릴 때 막 미러를 했었죠. 미러는 우리가 여기 각 뷰로 나뉘는 방향일 경우에는 미러하기가 편했어요. 0점 원점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 이쪽으로 가 해서 미러 0 엔터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x, y, z축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미러 그 방향이 x, y, z축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려웠죠. 전 막 회전해서 하고도 했었는데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너무 골치 아파요. 자, 얘만 따로 띄어서 얘 숨기고 요걸 미러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미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평면의 이쪽 모서리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 거예요. 요 모서리 이쪽에서 바라보는 N 방향, 노멀 방향, 여기서는 법선 방향일 겁니다. 이걸 쓸 건데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커브 돌출,
이 서피스 끝에 있는 이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에 노멀 방향, 법선 방향으로 면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누르고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모서리는 커브와 같죠? 커브 선택하고 기존 서피스 이 삼각형 선택하면 화살표 방향, 노멀 방향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보조 면을 만들죠.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미러에 보면 그래서 3점 평면의 미러입니다. 얘가 거울이에요. 얘가 거울입니다. 그리고 점을 3개를 찍어야 아 여기에 평면이 있구나 라고 라이노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얘를 3점 평면 할 거예요. 해놓고 이 개체선에 적당히 뭐 끝점이든 뭐 중간점이든 뭐 근처점이든 잡아주고 점 3개만 찍을 수 있게 투영은 끄고요. 짠, 짠, 짠 하면 미러가 됩니다. 자, 과연 끝점을 안 잡아도 되는지 또 한 번 더 해보죠. 얘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근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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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여기에 평면이 있어라고 가르쳐줄 정도의 위치에 3점을 찍으시면 얘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3점 평면의 미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조면으로 썼지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얘의 어떤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뭐 스케일을 쓰기도 하죠. 여기 이제 크기 조정, 크기 조정을 써서 끝점 쭉, 좀 어려운 말로 하면 A에서 B까지를 C까지로 만들어라 라고 하든지, A에서 B까지를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하든지, 아니면 점을 켜고 개체 스냅에서 근처점을 하고 이동 이렇게 늘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평면에서만 이게 되냐? 아니에요. 이게 나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저 뭐야? 이 산업 디자인? 이 어떤 그 제품 만드는 친구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 파팅 라인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막 결합하는 부분, 뭐 그쪽 만들 때 요걸 쓰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고 대충 360도 돌리고, 얘가 뭐 어떤 것의 뚜껑이에요. 그죠? 그럼 이 뚜껑에 뭐를 하고 저 홈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래쪽에 이걸 하고 싶을 때 요거 커브 선택, 서피스 선택, 이쪽 끝에 N방향, 노멀 방향, 법선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대충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끝에 면이 만들어졌죠. 뭐 커브를 그리지 않아도 만들어졌잖아요. 중요한 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점을 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비스듬하게 있는 이대로 쓸 때도 있겠지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점을 켜고 요 셋 포인트 있었죠? 셋 포인트 여기니? 여기였죠? 요 좌표 설정 눌러서 Z축 쭉 해서 요렇게 하면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직선 돌출 아래로, 양쪽 아니요, 프론트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냥 도구만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이때도 이렇게 쓰더라. 얘가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커브 돌출입니다. 뭐 여기 FI는 돼 있는데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문 버전을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름 까먹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도말에 나오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FIN이네요. 자, 어찌됐든 노멀 방향으로 뭐 서피스가 생기더라.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가장자리 복제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복제 서피스나 솔리드에 이번엔 이 커브 돌출이 아닌 면의 돌출로 만들어 볼까요? 솔리드 하나를 얘를 복사할게요. 복사 해놓고 얘를 돌출하죠. 이런 일이 있나? 여기 안에 있네요. 깜짝이야. 예, 이 커브 돌출하고 모양이 살짝 달라요. 아래가 하얀색이죠? 짠 하는데 옵션에 원래 개체 삭제 예 해서 짠 만들었죠. 어찌됐든 뭐 옵션 별거 없어요. 방향, 양쪽, 솔리드, 원래 개체 삭제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뭐 열었으니까 요런 뭐 계속 썼던 옵션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건 가장자리 복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야. 가장자리 복제를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복제는 기억나. 이거 듀플리케이트 했지. 이건 기억난다. 다행입니다. 이 어떤 개체에서 커브를 뽑아내는 게 뭐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네요. 이것도 6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요. 어떤 뭐 커브를 사용해서 다른 면에 이 커브를 또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소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생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개체로 커브 만들기라고 또 써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자리 복제. 오른쪽 버튼은 일단 무시합시다. 메쉬는 아직 건들 때가 아니고 건들 일도 거의 없으니까. 눌렀더니 가장자리 짠 하나씩 클릭하고 싶을 때 이거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테두리 복제 한꺼번에 다 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면 테두리 복제 짠. 근데 똑같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누르면 얘에서 안됩니다. 얘를 눌러야 솔리드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소 커브 추출 아까 뭐랑 똑같습니까? 자르기랑 똑같죠? 자르는 대신에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저 자르기 분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요런 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막 자르는 거 대신 얘는 커브를 만들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커브를 만들고 이걸 뭐 또 돌출해서 면을 만들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굳이 어려운 게 필요가 없어서 이 간단하게 사각형을 했는데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해놓고 직선 돌출하고 전 편의상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예제니까 뚜껑 뒤집고 그 다음에 차수 변경을 차수 변경 단축키가 사라졌나 보네요. 자, 뭐 어찌됐든 차수 변경 해서 점을 켜고 얘를 곡면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아이소 커브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 딱 추출해서 원하는 곳에서 돌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출할 일도 있어요. 가끔 어디 가냐 돌출.
지금 뭐 이렇게 되네요. 뭐 좀 억지로는 얘기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래 선택을 하고 트림으로 날리기도 하죠. 트림은 잘라서 버리는 걸 트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해서 얘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 만나는 곳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면 둘 다 선택한 상태에서 트림을 눌러서 필요 없는 것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커브를 추출해서 돌출을 할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힘듭니다. 자, 트림 얘기했죠. 트림. 이름 뭐니 너? 트림. 트림이네요. 설마 잘라내기 막 그런 이름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필요 없는 거 2개 이상의 물건들 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완료되면 엔터 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있죠. 이게 아니었고, 이게 막상 꺼내려면 또 없어. 로프트 할 때도 그랬죠. 로프트 할 때 이렇게 뭐 커브 이렇게 쭉쭉쭉 뭐 3개 있으면 로프트 이렇게 짠 2개 누르고 나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 선택하고, 이 위에 잘 보세요. 2개 선택 딱 하는 동시에 완료되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이러죠. 이 얘기는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 4개 쭉쭉쭉 하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트림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2개 이상, 2개가 있어야 트림을 하지, 하나 갖고 트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령어창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이렇게 트림해서 뭐 결합하면 뭐 하나의 면이 되겠고 뭐 그러겠죠. 굳이 뭐 이게 하다 보면 막 얘기가 막 산으로 가요. 왜냐면 이게 최대한, 이게 지금은 이 베이직 동영상이잖아요. 베이직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얘기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니까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재밌겠냐고요. 명확하게 딱 끝내고 그 다음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리고 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재밌거든요. 막 어떤 반지 하나 그리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고 막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면 지쳐버려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이게 잘 하는 건지, 가장 지혜롭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다가 이런 건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최대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동영상 보는 분들 참 많이 봐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신이 날 겁니다. 자, 이 얘기할 때가 아니죠. 얘를 아이소커브로 한번 잘라볼게요. 축소에 전환. 뭐 아이소커브 기준으로 한 거니까 잘랐어요. 축소 얘를 했죠. 얘의 점을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의 점을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뭐 하시다 보면 이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좀 억지스러운 작업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뭐 예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뭐 어떤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를 뭐 만들 일도 없는 거고요. 짠짠 이렇게 했죠. 점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탁 자동차 옆면 보면 쫙 주름이 있다가 이렇게 주름이 싹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하나의 팁인 거죠. 이렇게 지금 뭐 대충 한 겁니다. 원래는 좀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합 방향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주름이 있다가 주름이 사라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럼 다시 폭파해서 주름 좀 이빠이 주름 필요해요. 이빠이 많이 일본 말은 안 쓰는 게 좋죠. 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 자 이렇게 주름을 좀 집어넣어주고 결합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주름이 쫙 있다가 주름이 싹 사라지는 뒤에서 봐도 요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컨트롤 포인트 편집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편집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각각의 도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도구의 옵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 복제기가 좀 많이 오래됐는데 하다 보니까 막 쭉쭉 나가다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와이어 프레임 추출이 있죠. 짠 하면 와이어 프레임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 와이어 프레임 추출이 돼? 좋았어. 그러면 일단 얘를 재생성을 해서 막시 내가 원하는 게 25, 25야. 그래 정수 입력해 줄게. 25 입쇼 했어요. 요렇게 해놔요. 요게 내가 원했던 뭐 커브다 라고 하면 면의 아이소 커브의 개수를 임의로 원하는 대로 많이 늘린 후에 아이소 커브를 추출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합니다. 일단 5개씩만 하죠. 미리 보기 아닌 것 같아. 10개씩만 하죠. 미리 보기. 좋았어. 확인.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잠시만요. 사실 아까 잠깐 나가서 김치 간 보고 왔습니다.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철. 김치 간 보고 왔는데 그게 목에 걸려서 계속 기침이 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아이소 커브를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쭉 하면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추출한 상태에서 면은 잠깁니다. 일종의 이 면은 보조라고 생각하시고 이 커브를 만들기 위한 보조 서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가지고 가장 하기 편한 게 파이프죠. 파이프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 지금 파이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이프 짠 커브 선택 짠 오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아마 옛 버전에서는 이 4.0, 3.0은 다중 커브가 안 됐었는데 지금 뭐 다중 커브가 되니까 그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눌러서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막 버튼이 터져나가라 눌러줬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파이프 하고 다중 커버 누른 다음에 굳이
다중 커버 안 눌러도 되지 않을까요? 파이프 누르고 선택 다 하고 안 되네요. 파이프 누르고 다중 커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끝에 둥글게 다시 할게요. 얘에서 얘는 평평한 끝마금이었고 얘는 둥근 끝마금. 얘로 다중 커버. 다시 할게요. 내가 뭐 잘못 눌렀나봐. 다중 커브 선택 엔터 끝마금 둥글게 확인하고 엔터 해주면 끝이 둥글게. 뭐 합집합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예쁘니까 됐어요. 요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지금은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스호퍼라고 뭐 어떤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저도 뭐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좀 노력하면 노가다긴 한데 노력하면 이것도 이런 방법도 되는 거니까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스호퍼 공부해야죠. 자, 이걸로 가장자리 복제까지 가장자리 복제 응용 그리고 가장자리 복제 옆에 있는 친구들 와이어 프레임 추출까지 해봤습니다. 이 베이직 004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